내가 들었네. 주인장이 이 아가씨에게 한 약속은 아주 분명했던 데다 아주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럽기까지 했지. 내 귀에 아직도 그 메아리가 남아있는데 내가 그대로 되풀이해서 그대들에게 들려줘야 할까? 저런, 안타깝게도 난 참견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규칙을 만든 자라면 더욱 그 규칙을 존중해야지. 이미 뱉은 말을 뒤집어 약속을 어기며 수치를 모른다. 지금 당신 얼굴에 아주 적나라하게 쓰여 있군. 게다가 이 아가씨의 복장을 보아하니 분명 요나라 사람이겠군. 요나라 사람 앞에서 초원인의 체면을 구겼으니 예리 밖으로 새어나가면 다들 어떻게 요나라와 거래를 할 수 있겠나? 자네가 마지막으로 규칙을 수정할 기회네. 후회하지 않길 바라지. 당신의 갈채를 받았으니 이미 오늘의 가장 큰 상품을 얻은 셈이군요. 만약 다음에 또 나에게 발각된다면 그 이후로는 여기서 장사할 필요 없을 거네. 아름다운 보석은 응당 아름다운 아가씨의 것이어야 하죠. 물론이죠. 만약 원하신다면 저처럼 베풀기를 좋아하는 활쏘기 스승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정과 의리는 모두 한 상의 술과 음식으로부터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아가씨께선 어떤 맛을 좋아하십니까? 붉은 열매요? 아, 그건 능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에서는 어디서든 살 수 있죠. 아마도 아가씨께서는 좀 더 신선하고 재밌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군요. 우리 초원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마 장식은 남편이나 친척이 달아주는 것입니다.
비록 전 이미 뛰어난 재주와 용모로 인한 번뇌를 겪어보았지만 당신이라면 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하군요. 아, 그건 정말 아쉬운 일이군요. 하지만 훗날 그 말을 후회하는 순간이 온다면 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예의라는 걸 모르는 작자군. 괜찮으신가요? 만약 아름다운 아가씨께서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다면 제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겁니다. 녹송석은 깨지더라도 다시 따면 되지만 아가씨의 마음은 깨지지 말아야죠. 이렇게 하죠. 제가 똑같은 품질의 녹송석을 다시 찾아 아가씨께 드리겠다고 약조하겠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절 파산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 대초원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두고 저와 경쟁하려 들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제가 아직 절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네요. 저는 천신 인목리의 가호를 받은 푸른 벌판의 매이자 오소강 남쪽 기슭의 수호자이며 3회 연속 솔교의 제왕 자리를 차지한 최강자이자 사이 부족장의 아들 차이스라고 합니다. 본왕이 멀리까지 나가 맞이하지 못하여 폐하께서 오래 기다리시게 하였습니다. 요나라의 귀빈들께서 제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셨군요. 제가 방금 사냥터에서 돌아온 탓에 폐하를 맞이하는 것이 미흡하였습니다. 부디 폐하께서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폐하께서는 너그러우시군요. 본왕이 폐하를 위해 환영 연회를 준비하였으니 부디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그러나 사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 폐하께서 먼저 도성을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마침 저도 몸이 풀리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폐하와 함께 사냥터를 질주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 즐거워지는군요. 화사, 나와 요나라 군주의 그림을 그리거라. 내 침궁에 걸어둘 5장 길이의 겨울 사냥 그림 말이다. 말이 폐하를 모시는 대로 이 넓고 광활한 땅을 느껴보십시오. 온 천하의 기세를 떨치는 사이의 기병들이 폐하를 위해 길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폐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사냥터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의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초원인들의 전통입니다. 살림에 들어가기 전 성스러운 가루 한가운데에서 부디 사냥감이 넉넉하게 해달라고 산신께 기원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폐하께 작은 장난을 쳐보았습니다. 이것은 고비 사막 깊은 곳에서 채취한 안정석 가루입니다. 이것을 뿌리면 사람과 말의 냄새를 없앨 수 있죠. 이제 폐하께서는 은밀한 사냥꾼이 되셨습니다. 제 아무리 후각이 뛰어난 맹수라 해도 냄새로 폐하의 위치를 알아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이국의 사냥 시간은 요나라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령 해가 중천이라 해도 여전히 끝없이 많은 사냥감이 있죠. 언제 사냥터에 들어갈지는 전적으로 폐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폐하의 활쏘기 실력은 여전히 이토록 정확하고 매서우니 본왕이 단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 사슴이고 오늘 누군가의 화살에 죽게 될 운명이라면 전 분명 폐하를 택할 것입니다. 발자국으로 미루어 보아 우두머리 늑대의 체격은 성인 남성의 체격과 맞먹으며 전체 무리의 수는 대략 10여 마리인 듯합니다. 온 초원을 통틀어도 늑대의 입에서 먹이를 빼앗아올 수 있는 용사는 몇 되지 않죠. 그리고 폐하께서는 그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전체 요리를 하나 준비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오늘의 성찬을 맞이할 기회가 있겠군요.
사이에 기병되어 나의 명령을 따르라. 구레다! 나일랑고! 나의 명령에 따라 활을 쏘아라! 본왕이 수년간 고되게 단련해온 전술을 이리 한눈에 꿰뚫어 보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전술이라고 하더라도 야생 늑대에 맞설 수 있는 기병이 있어야 하죠. 폐하, 제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냥감을 챙겨라. 과연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맞군요. 앞서 폐하께서 진심으로 하신 기도가 산신의 선물을 가져왔으니 말입니다. 제 기병대는 상으로 하사된 사냥감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여봐라, 그 늑대를 데려오거라.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이군이 쏜 화살이 맞힌 곳은 늑대 비장입니다. 비장이 손상되었을 땐 몇 초 동안 늑대는 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날 만한 기력이 있죠. 그러나 요군이 쏜 화살이 맞힌 곳은 늑대의 심장입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즉사시킨 셈이죠. 결론은 명백하군요. 폐하께서 사냥하신 늑대는 자연히 폐하의 것이 되는 것이니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늑대의 소유권 그 자체보다는 폐하의 미소가 훨씬 귀합니다. 천신 인목리께서 우리를 살피시어 우리에게 향기로운 술과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주셨다오. 그리고 곁에 계신 이 아름다우신 친우도 본래 궁중에서 폐하를 위해 성대한 연회를 열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찬바람 속에서 야생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군요. 부디 폐하께서 이를 나무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폐하께서 이 사냥 연회의 재미를 즐기셨다니 참으로 좋은 일이군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폐하께서 사이에 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폐하를 모실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온 요 나라의 귀빈을 위해 축배를 들자. 폐하께서 좋아하신다면 오늘 산과들의 온갖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다시 사람을 산으로 보내 사냥해 오도록 하죠. 어찌되었든 다시는 그대를 배고픈 채로 두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폐하께서는 제가 살면서 처음 본 가리를 입속에 넣고 그냥 씹어먹는 아가씨고요. 제 생각의 속도가 어찌 폐하 손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본 이런 장면은 음식을 재빨리 입속에 넣어버린 초원위의 다람쥐였는걸요. 몇 년 전까지는 있었으나 올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초원이 통일된 이후로 각 부족 간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목축민들의 선택지도 많아졌죠. 보아하니 폐하께서도 우리가 함께 도망치던 그날 밤을 자주 떠올리시나 봅니다. 이 요리는 바로 돌구이 통양이라고 합니다. 양의 가죽이 찢어지지 않고 온전하도록 조심조심 통째로 벗겨낸 뒤 양고기를 발라내 그 안에 넣고 향신료를 첨가합니다. 그 다음 불에 뜨겁게 달군 돌조각들을 넣고 양가죽을 단단히 묶은 뒤 굽기 시작하죠. 폐하께서는 실로 현명하시군요. 돌이 없다면 양고기는 충분히 익지 못할 테니 이 요리 역시 성립되지 못하겠지요.
폐하, 잘 헤아려 보십시오. 결국 양고기를 요리하는 방안은 수천, 수만 가지에 이르니 불길이 충분히 세다면 양고기는 반드시 익을 겁니다. 물론 폐하께서 오늘처럼 이런 짜릿한 음식을 맛보고 싶으시다면야 그건 별개의 문제겠죠. 이리 되면 문제의 핵심은 폐하께서 맛있는 음식 한 입을 맛보기 위해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꺼이 폐하와 함께하겠습니다. 오수강이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며 남쪽 기슭은 사이에 속하고 북쪽 기슭은 윤걸의 것입니다. 폐하께서 절 이곳으로 데려오신 것이 저의 지리상식을 시험하기 위함은 분명 아니시겠죠? 저희 할 말이 있다면 서로 솔직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기 마련이니 부디 폐하께서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폐하께서 절 이곳에 데려오신 연유가 바로 이것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제 부족이 윤걸의 손에 잔혹하게 도륙당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사냥을 나가 있었기에 겨우 화를 면했죠. 눈앞에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그 옛날 꼬박 하루 동안 선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이 강물 위에 둥둥 떠다녔고 또 풀밭 사이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죠. 저는 그들을 오명산 꼭대기로 끌어올려 제 스스로에게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가 매일 밤 그 핏빛 저주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윤걸에 대한 저의 증오는 폐하의 것만큼이나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윤걸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요나라와 동맹을 맺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나라는 강대한 대국이지요. 그러나 조건이 단지 통행증과 세금 감면뿐이라면 제가 어찌 장기적인 동맹에 대한 요나라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용맹하며 민첩한 사이의 기병은 천하의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폐하께서는 이제야 저희의 실력을 직접 보셨지요. 다만 귀국에서 제시한 조건 중 과연 저희가 무력으로 직접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무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너무 균형을 잃기 쉽다는 것이죠. 소와 양, 말과 같은 가축이든 아니면 가죽이든 혹은 목재든 그 어느 것도 요나라가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물품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동안 사이의 무역은 필연적으로 수동적인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겠지요. 학문을 구하는 것은 만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여전히 초원인들의 생존이라는 핵심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요나라에서 훗날 윤거를 친다면 사이는 그 전투에서 세운 공로만큼의 땅을 얻을 겁니다. 초원의 정권은 이미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비옥한 토지는 여전히 제한적이죠. 지난 100년간 일어났던 만마 전투, 사탑 전투를 살펴보면 초원은 늘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주기로 생존을 위한 대전을 겪어왔습니다. 대전이 끝나고 나면 인구는 절반 이상 줄어들지만 한두 세대가 더 태어나고 나면 또다시 땅을 빼앗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땅이야말로 초원 민족들의 명맥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저 단 한 번의 협력이 아닌 초원인들이 수백, 수천 년간 이어갈 생계입니다. 우선 서쪽 숲으로 후퇴하시죠. 윤골의 기병들과는 교전해 본 적이 있으나 저자들은 그들의 병사가 아닌 살수입니다. 고개를 숙이십시오.
괜찮으십니까? 전 광활하고 끝없는 사이 대지의 주인이자 명성이 드높은 사이 군대의 수장입니다. 수백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를 겪어오면서 제가 타개하지 못한 전황은 없었습니다. 폐하, 절 믿고 함께 위험한 여정에 발을 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폐하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겁니까? 걱정 마시지요. 그저 작은 상처일 뿐 폐하의 그 매혹적인 두 눈을 슬픔으로 가득 채울 정도는 아닙니다. 그저 눈을 감고 셋을 세보십시오. 요 나라에 약조 한마디는 곧 천금과 같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왕의 약조는 일단 내뱉어지고 나면 곧 세상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됩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부디 잘 간직해 두십시오. 폐하께 상처를 입힌 자의 얼굴을 전 이미 제 머릿속에서 수십 번 넘게 되새겼습니다. 천신인목리께도 제가 이미 말씀해 드렸고요. 보통 이럴 땐 그 자는 길어야 반나절 안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정도 상처는 살쾡이에게 긁힌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본왕이 통증을 완화해주는 비술 하나를 알고 있는데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아는 바에 따르면 통증이란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우선 다른 이의 팔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한 입을 물면 그대의 통증은 다른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고통을 완화해주는 묘책이니 폐하께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진리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아픕니다. 정말로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혹 폐하의 귀한 손을 잠시 빌려 한 입 물어보아도 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지 못한 데다 오히려 당신을 위험에 빠뜨려 저와 함께 도망치게 만들었으니 이 푸른 벌판의 매가 아가씨께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 은원은 생긴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두 부족장 사이의 문제가 아니죠. 초원은 언젠가 반드시 통일될 것입니다. 만약 제 아버지가 이뤄내지 못한다면 천신 인목리의 가호를 받는 푸른 벌판의 매, 오소강 남쪽 기슭의 수호자, 3회 연속 솔교의 제왕 자리를 차지한 최강자이자 사이 부족장의 아들 차이수가 이루어낼 것입니다. 저희가 하루 종일 알고 지냈는데도 아직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조차 모르는데 그때가 되면 제가 어디서 아가씨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운이 여관 기억했습니다. 가리는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토록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을 보니 반격을 가하실 생각이십니까? 폐하께서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저 또한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폐하께서 제 곁에 있어만 주신다면 승산은 18입니다. 제가 먼저 말을 끌고 모습을 드러내어 적의 주의를 끌고 깊숙이 유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적으로 하여금 그들도 모르는 사이 함정에 발을 들이게 하는 거죠. 깊게 그리고 멀리 우회하여 적들이 예상치 못한 곳을 쳐 최후의 일격으로 적을 제압하는 겁니다. 아하, 내 너를 기억하고 있지. 요나라의 군주께 화살을 쏜 것이 바로 네가 아닌가. 이제 와서 꼬리를 흔들며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냐? 그럼 내 칼에게 허락을 구해야 할 것이다. 제가 잘못 기억한 것이 아니라면 폐하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헤아리는 것은 그만두죠. 폐하께서 묻고자 하시는 것이 동맹에 대한 저의 생각인지요? 비록 본왕이 땅을 원하긴 하지만 그것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의 일입니다. 양국의 동맹을 맺을 의향이 있다는 점은 제가 사이를 대표하여 폐하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동맹이라면 본디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니 폐하께서는 당장 협상을 매듭지으려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폐하께서 이리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은 확실히 드문 일이며 또한 폐하께서는 제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셨죠. 폐하와 저의 관계는 일찍이 신우의 범주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요나라가 윤거를 친다면 사이는 반드시 군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 약조에 만족하시는지요, 폐하? 그러나 본왕이 군대를 파견하기로 약조했으니 폐하께서도 뭔가를 돌려주셔야 비로소 주고받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찌 샘으로 폐하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빈손으로 제 군대와 더불어 제 마음까지 전부 앗아가셨는데 말입니다. 세살을 겪은 여인은 역시 예전처럼 순수하고 천진하지 않군요. 폐하, 양국의 혼인 동맹은 아주 중대한 일이니 성급히 결단을 내리셔서는 안 됩니다. 본왕과 혼인 동맹을 하길 바라는 이국의 공주들 역시 사도에서부터 오명산까지 줄을 섰습니다. 다만 본왕이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대적으로 소문을 내려 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하지만 혹여나 폐하께서 오해를 가지실까 하여 제가 전부 하나하나 거절했습니다. 결국 본왕의 그리움은 이미 오래전에 폐하의 모습과 함께 그 드넓은 고비 사막에 남겨졌으니까요. 제 웅장한 대국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니 이 정도의 작은 선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5해 동안 저는 그때의 것과 같은 모양과 색을 가진 녹송석을 찾기 위해 사이에 있는 거의 모든 녹색돌을 하나하나 뒤져보았습니다. 폐하께 드린 이 5마차의 녹송석은 전부 제가 직접 고르고 고른 작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유일한 목적은 제가 사랑하는 이의 환심을 사는 것이죠. 이것들은 본래 5해 전에 이미 폐하의 것이어야 했는데 드리는 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자라 생각하고 받아주시길. 물론이죠. 폐하께서 따로 당부하지 않으셔도 병력 양성에 대한 일은 마음속에 늘 새겨두겠습니다. 운주에서 뵙겠습니다. 요 나라의 예법에서는 이별할 때 보통 무엇을 합니까? 그렇다면 저도 폐하께 증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훗날 운주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였지만 요 나라와 사이는 수백 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산은 높고 길은 멀며 국면은 끊이지 않고 변하니 다시 만날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열흘이나 보름, 반년, 혹은 1년, 아니면 3년이나 5년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던지 간에 전 이미 5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미 손안에서 떠나보낸 선물을 어찌 도로 거두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의 빚이 깊고 무거우니 당연히 제 손으로 직접 갚아야죠. 운주에서 대승을 거둔 뒤 반드시 폐하를 찾아 요나라에 가겠습니다. 폐하께서는 사이 황궁에 처음 발걸음하신 것이니 본왕이 조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폐하가 보고 계신 이 화려하고 눈부신 감동적인 문명의 기적은 벽돌 한 장부터 기와 한 장, 풀한 포기와 나무 한 그루까지 전부 본왕의 구상으로부터 비롯되었죠. 둥근 천장에는 사르도국의 자요석을, 회랑에는 목마르국의 난사목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밟고 있는 옥돌은 풍금 연국 국왕의 왕실 전용 마차 행렬이 보낸 등청옥이지요. 폐하께서는 지혜로우시군요. 바로 그것이 본왕의 궁전에 대한 구상의 핵심인데 폐하께서 한눈에 알아보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본왕이 목욕을 하는 온천입니다. 제가 영명하고 용맹하며 지혜로운 자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머리를 비워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요. 그럴 때면 이 온천으로 와 잠시 긴장을 풀고 저의 매 형제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 곧바로 실마리가 생겨나곤 합니다. 본왕도 요 나라와 지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우호적인 왕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폐하께서는 이 사이왕궁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동쪽에 있는 가장 큰 궁전은 제가 장래 사이의 왕후가 될 자를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바로 앞에 그 궁전이 있는데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폐하? 폐하께서는 여전히 능금을 좋아하십니까? 보아하니 폐하께서는 정말로 능금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괜찮습니다. 붉은 열매든 흰 열매든 아니면 천상의 열매든 폐하가 드시고 싶으시기만 하다면 제가 전부 따서 손 안에 넣어드릴 수 있으니. 시간이 늦었으니 대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죠, 폐하. 만약 폐하께서 연회가 끝난 후에도 주변을 둘러보고 싶으시다면 본왕이 언제든 모시겠습니다. 폐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동맹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죠. 아니면 혼인 동맹이 아닌 진심만 논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른 이와 인연을 맺고 그것을 천지에 맹세할 때 모두가 진심이란 두 글자의 귀중함을 압니다. 그런데 군왕 간의 혼인 동맹을 논할 때가 되면 어째서 진심은 소꿉장난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결코 사리에 어둡고 순진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각 부족을 상대하면서 이익을 위한 결속이 취약해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누군가 더 높은 가격만 제시한다면 배신도 시간 문제지요. 그러니 제가 보기엔 이익의 교환보단 진심으로서 진심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견고합니다. 본왕이 하는 말은 결코 폐하와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폐하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혼인 동맹의 일에 있어 저 차이수의 진정한 마음을. 앞에는 궁정 궁술 시합의 사격장입니다. 실력을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폐하? 이 돌의 색깔이 마음에 드십니까? 폐하께서 나쁘지 않다 여기시니 본왕이 몸을 풀어볼 차례군요. 본왕과 겨뤄보고 싶다는 뜻인가? 4년 전? 아, 기억나는군. 본왕이 초원을 통일하느라 바빠 시합에 참여할 시간이 없었지. 하지만 오늘 자네의 승산도 높지 않을 것 같군. 본왕이 한 사람에게 녹송석 이마장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말이지. 나는 한 말은 어기지 않거든. 내기를 해보죠. 폐하의 궁술 실력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제 궁술 실력과 비슷하시겠군요. 저 영감의 모자 꼭대기에 박힌 진주를 쏘아 떨어뜨리고 겸사겸사 시들어가는 그의 머리가 사이의 바람을 제대로 만끽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직접 폐하께 선물로 드릴까 생각도 했지만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죠. 애초에 폐하를 위해 궁술로서 승리하여 얻었던 것이니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쟁취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 초원 전체를 통틀어 활을 쏘는 본왕의 늠름한 자태에 견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만약 이번 일로 폐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그거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장신구 상점을 찾아다니고 광석동굴을 탐색한 것뿐입니다. 결국 이 5년간 제게 가장 부족하지 않았던 건 시간이니까요. 그건 마치 사막 위의 회전초처럼 옹기종기 굴러다니며 변화하지만 언제 비로소 끝에 도달할지 알 수 없죠. 하지만 다행히 돌고 돌아 이마 장식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시에는 폐하께 못 씌워드렸는데 지금이라도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왕은 폐하께서 하사하시는 후한 선물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겁니까? 폐하의 말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대결은 족장 자네가 제의하지 않았나? 전부 자네가 한 거지 내가 강요한 건 없네. 게다가 자네도 꽤 몰입한 걸로 보이던데 머리에 모자가 다리가 달려 달아나려 할 정도였지. 괜찮습니다. 타르잔에서 돌아오신 후에 본왕이 폐하를 모시고 초원의 다른 특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돌구덩이는 다 보셨습니까? 본왕은 정말 오랫동안 공손히 기다렸습니다. 그래, 음식을 먹어도 삼키질 못하겠고 마음이 불타는 듯하며 삼혼칠백이 다 흩어진 것 같더군. 족장이 타르잔의 명의를 빌려주는 건 어떻겠나? 타르잔을 돌아보니 어떠셨습니까? 추측할 것도 없이
우리 사도만큼 아름답지 않겠지요. 거리를 떠도는 개와 다름없습니다. 폐하께서 친절히 일깨워 주시는 건 또 제 걱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타르잔의 그 영감 정말 불온하군요. 몇몇 머리 나쁜 장군들과 결탁해서 사리사욕을 꾀하려는 줄 알았는데 융걸에게까지 손을 뻗치다니. 저는 원래 다음 달에 그들이 정치를 교란한 증거를 드러내고 타르잔이란 독종을 일부 뿌리와 함께 일거에 도려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폐하를 따라왔더니 의외의 수확이 있군요. 만약 이 독종을 끌어냈더니 나오는 게 뿌리뿐만 아니라 융걸의 대신이라면 일이 더 흥미로워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결국 이건 사이의 집안일이니 우리가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해야죠. 타르잔 족장 정도로는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모처럼 폐하께서 사이에 오셨는데 흥을 깨게 해서는 안 되죠. 폐하께서는 겨울 낚시를 본 적이 없으신 걸로 기억하는데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내일 아침에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얼음 호수는 초원에 비해 훨씬 추울 겁니다. 이미 사람을 보내 두터운 담비 모피 옷을 몇 벌 준비해 두었으니 내일 폐하께서는 마음 놓고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요나라를 욕심내지 마라.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다들 물러가거라. 고민이라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이 초원에서 사이 부족과 타르잔 부족은 몇백 년을 쌓아왔으니까요. 제가 타르잔을 하루아침에 삼켜서 병합시키니 타무고는 그 늙어빠진 체면도 잃었습니다. 바로 본성을 바꿔 제게 굽신거리며 고개를 조아릴 거라는 기대를 어찌 품겠습니까? 2시간 전에 첩보를 받았습니다. 타르잔의 창고에 십자 활과 쇠뇌가 걸린 수레가 10대가 아니라 50대라는 걸. 이렇게 대량의 무기가 융걸 군대에서 타르잔에게 보내졌으니 융걸의 고위 장교도 사정을 알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타르잔의 경제적 지주는 바로 안정석이죠. 안정석의 생산량과 무역 내용은 모두 제 손안에 있죠. 최근 그들의 수익으로는 이 많은 활과 쇠뇌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융걸이 뒤에서 타르잔을 지원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겁니다. 허나 타무고는 폐하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나라와 융걸 사이의 깊은 원한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는 어느 한쪽에 진심으로 귀순할 생각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보단 양쪽에서 도움을 얻을 작정으로 이 난국 속에서 독장수샘을 하고 있겠죠. 제게 이미 계책이 있습니다. 저와 조금만 더 함께 있어 주시겠습니까? 폐하께서도 일국의 군주신데 어찌 여기서 게으름을 피우라 가르치시는 겁니까? 겨울 낚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거짓말. 폐하께서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나 많이 준비시켰는데. 제가 평소에 어떻게 게으름을 피우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절 따라오세요. 이제 저희 모두 제왕이 아니게 되었으니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평범한 푸른 벌판의 매와 요나라의 상인이죠. 몇 년 전에는 정벌을 위해 곳곳을 누비고 하늘을 맞으며 노숙하고 배고프면 아무 야생동물을 잡아 허기를 달래며 길을 재촉해야 할 땐 말등이 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문제는 성가신 등에에 불과합니다. 몇 번 찔려도 별 지장이 없죠. 여기서 한숨 자고 술 좀 마시면 다음 날에 태양이 떴을 때 모든 게 다시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받은 이 술도 꽤 괜찮습니다. 마시겠습니까? 거기 요 나라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화조풍월과 좋은 경치를 따지고 신우들을 불러 우아한 곳에서 술을 즐겨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선 그걸 술을 음미하는 거라 하더군요. 우리는 그리 감성이 풍부하지도 않고 따지는 것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의 피는 절반이 술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시고 싶으면 바로 마시죠. 하지만 오늘 밤에는 감성이란 걸 가져봐도 그리고 따져봐도 괜찮을 것 같군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제가 원해서일 수도, 제가 차이수이기 때문일 수도, 밝은 달이 절 초대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지금 제게 뭘 하시는 겁니까? 한겨울인데 어디서 온 나뭇잎입니까? 한 장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더 찾아보시겠습니까? 타무고가 오늘 밤 입궁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비밀리에 제압하는 겁니다. 저는 타무고의 신분으로 윤걸에게 군수품을 계속 요구하고 단서를 쫓아 배후의 사람을 끌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폐하께서 위험할 겁니다. 저는 이미 치밀히 준비를 해뒀으니 그를 제압할 자신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번 국면에 휘말리실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 저와 국사를 논하고 싶으시다니 저는 바로 따르겠습니다. 여봐라, 타르잔 족장에게 오늘 밤 만남을 취소한다 전하라.
갑작스런 일에 장소도 간소합니다. 폐하께서 긴급히 동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자며 저를 초대하셨는데 마음 편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밤은 기니 폐하께서 얼마나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든 본왕이 함께하겠습니다. 폐하께서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본왕이 생각하기에 이 거래는 부적절합니다. 본왕은 각 부족을 평정하고 초원을 종횡무진하며 기병 칼 한 자루에 의지했습니다.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를 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오늘은 저도 지쳤고 말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생각은 없지만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다음 달에 군을 일으켜 요 나라를 치고 요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는 겁니다. 드넓은 옥토, 풍부한 재물, 용맹한 백성까지. 물론 거기엔 그대를 철저하게 소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절 모함하지 마십시오, 폐하. 폐하께서 말씀하신 윤걸 대신은 그저 본왕의 옛 지인일 뿐입니다. 벗길이 작은 만남을 가진 건데 폐하께서 사소한 일을 요란스레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타르잔의 밀정이 떠났습니다. 폐하께서 군용에 앉아 제게 첫마디를 건넸을 때, 혹은 폐하께서 오늘 밤 저와 국사를 논하자고 제안하셨을 때였습니다. 폐하의 방법은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고 교묘한 부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폐하께서 직접 제안하셨는데 폐하와 함께 이번 연극을 잘 해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폐하와 달리 미인을 아껴 단지 폐하의 아래턱을 건드려 신용만 했을 뿐인데 폐하께서 뿌리신 이 한 잔의 술에는 얼마나 많은 은원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까? 폐하께서 뱀을 굴에서 끼어내는 계책을 절묘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르잔 족장의 의심을 피하려면 저는 윤걸과 결탁한 걸 철저하게 확실히 해야 합니다. 물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죠. 어제 타르잔이 십자활과 쇠뇌를 운송하는 걸 발견한 후 저는 사람을 보내 그 특수한 문양을 추적하여 윤걸의 한 혁혁한 가문을 찾아냈습니다. 아카라는 성씨를 쓰는 가문인데 윤걸의 어느 신하인지는 조사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봐라, 말을 보내 서둘러 이 서신을 윤걸로 보내거라. 반드시 명심해라. 서신을 배달할 필요는 없지만 소동은 커야 한다. 요나라의 군주는 과연 뛰어난 재능과 원대한 계략을 지니셨습니다. 친히 판을 벌여서 일석이조로 사이를 위해 좀먹는 벌레 둘을 제거하셨다니. 윤걸의 대신을 하나 잡았으니 폐하와 저는 한 배에 탄 사이입니다. 기병대와 하나의 약속. 폐하께서 원하는 건 전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요나라가 출병하여 윤걸을 칠 때 사이의 정예 기병은 폐하의 뜻을 따를 겁니다. 언제부터 저를 돕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제가 폐하를 위해 궁술 시합에서 우승했던 때가 아니었다니.
그때 폐하께서 제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신 연유가 그래요. 제가 어찌 폐하를 경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폐하의 계략은 초원의 새끼 양의 가짜란 솜털보다 많을 것 같군요. 인연에 있어서는 천신 인목리께서도 돕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께선 제 꿈에 나와 폐하의 진짜 신분을 알려주지 않으셨죠. 당시에 저는 야생 털소보다도 고집이 세 폐하께서 떠나신 후에 폐하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했습니다. 폐하의 행방을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폐하가 누구신지 또 어디로 가셨는지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포상금을 노리고 이미 사망하셨다고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걸 믿고 오랜 시간 괴로워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는 또 산발적으로 단서를 전해받았습니다. 누군가가 국경의 운주에서 폐하를 뵌 적이 있다고 해서 저는 다시 수색을 시작했죠. 제 마음은 폐하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 낯선 공주와의 혼인 동맹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최근 반년 동안 요 나라의 군주가 상인으로 변장하여 곳곳을 유람한다는 노래가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그제야 의심하기 시작한 저는 그 군주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했습니다. 진작 알아차려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폐하의 기계와 언행이 어찌 평범한 상인이겠습니까? 처음 혼담을 거절했던 일로 제게 원한을 품으신 건 아니겠죠? 정말 가혹하십니다, 폐하. 이번 혼사를 몇 번이나 청했는데 칼같이 전부 거절하시다니. 저는 거절을 이미 충분히 맛봤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폐하께서 혼약을 파기하신 게 토라지셨기 때문이라면 매번 폐하께서 혼약을 파기하신 건 절 마음에 두셨기 때문이겠군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면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으니 말입니다. 오해가 풀렸고 폐하께선 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으니 지금 혼인 동맹을 제의드리면 좋은 때, 좋은 자리, 좋은 관계, 모든 게 갖추어진 때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건 구운 밀가루빵이고 조정에 나가지 않을 땐 언덕 위에 가서 소와 양들이 온 산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폐하께서 제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활용하여 제 곁에 더 많이 계셔 주십시오. 물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놓쳐버렸던 5년을 모두 되찾아올 테니.
제 웅장한 대국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니 이 정도의 작은 선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5해 동안 저는 그때의 것과 같은 모양과 색을 가진 녹송석을 찾기 위해 사이에 있는 거의 모든 녹색돌을 하나하나 뒤져보았습니다. 폐하께 드린 이 5마차의 녹송석은 전부 제가 직접 고르고 고른 작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유일한 목적은 제가 사랑하는 이의 환심을 사는 것이죠. 이것들은 본래 5해 전에 이미 폐하의 것이어야 했는데 드리는 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자라 생각하고 받아주시길. 물론이죠. 폐하께서 따로 당부하지 않으셔도 병력 양성에 대한 일은 마음속에 늘 새겨두겠습니다. 운주에서 뵙겠습니다. 요 나라의 예법에서는 이별할 때 보통 무엇을 합니까? 그렇다면 저도 폐하께 증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훗날 운주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였지만 요나라와 사이는 수백 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산은 높고 길은 멀며 국면은 끊이지 않고 변하니 다시 만날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열흘이나 보름, 반년, 혹은 1년, 아니면 3년이나 5년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던지 간에 전 이미 5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미 손안에서 떠나보낸 선물을 어찌 도로 거두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의 빚이 깊고 무거우니 당연히 제 손으로 직접 갚아야죠. 운주에서 대승을 거둔 뒤 반드시 폐하를 찾아 요나라에 가겠습니다.